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과 현실 세계를 잇는 공간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아우르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미국 로블록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의 50%는 로블록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직후 시가총액이 3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바타와 가상세계 개념이 버무려진 메타버스가 급성장하자 게임업계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1월 유니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엔터 플랫폼으로 출시된 유니버스는 메타버스 요소를 더해 아바타를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넥슨은 최근 9가지 신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넥슨이 공개한 신규 프로젝트 중 신개념 놀이 플랫폼 페이스 플레이에는 메타버스 요소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캐주얼 모바일 게임 개발사 프렌즈 게임즈도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갑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타버스 열풍이 불며 차세대 먹거리로 눈여겨보는 게임사가 많아졌다며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기술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SNS인 디스코드 인수를 위해 보다 진전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 이상의 디스코드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셜미디어 판에서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특히 강조해왔습니다. B2C로 확장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틱톡 인수에 실패한 것은 물론 아마존 트위치, 유튜브, 페이스북 게이밍과 경쟁하기 위해 내놓은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믹서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스코드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과 SNS 시장에서 모두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또 디스코드 인수가 성사될 경우 2016년 266억 달러의 링크드인을 인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가장 큰 빅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디스코드는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게임 밖에서도 성장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디스코드 월간 사용자 수는 1억 4천만 명 수준입니다.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심항공 교통수단인 UAM 국내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화시스템은 UAM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한 전기추진 시스템 테스트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추진 시스템 테스트는 미국에서 오버에어사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오버에어 지분 30%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전기추진 시스템은 기체가 수직으로 이륙하고 이륙 후 기체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착륙 공간을 최소화해 별도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는데 에어택시 상업 운행 실현을 위한 핵심 기능으로 평가됩니다.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화시스템 전기추진 시스템은 100% 전기로 구동됩니다. 탄소 등 공해 유발 물질 배출이 없고 저소음 기술도 적용돼 헬리콥터보다 15dB 이상 소음을 낮췄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UAM 기체가 완성되면 최대 속도는 시속 320km로 용인 터미널에서 광화문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한화는 2024년까지 기체를 개발하고 2025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는 소상공인 대상 무료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인 잘나가게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 서비스인 타지역 상권을 신규 제공합니다. 타지역 상권 탭에서 업종과 주소를 선택하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 정보, 고객 동선 등 정보가 창업 업종의 운영 팁을 제공합니다. 유동인구 정보는 매월 유동인구를 예측한 데이터와 함께 요일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 1년간 변화량 등의 가게 주변 인구 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매출 분석은 주변의 선택 업종 및 연관 업종의 지난달 평균 매출과 1년간의 매출 추이, 1회 평균 결제 금액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제 소비 인구의 성, 연령, 시간, 요일대별 통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선 정보에서는 주변 상권을 분석해 점포를 찾는 고객이 주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지도에 표시해 보여줍니다. 서비스 신청 및 상세 안내는 KT 잘나가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정책형 뉴딜 펀드가 29일 출시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참여 뉴딜 펀드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15개 판매사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뉴딜 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 발생하는 지분,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입니다.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돼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20%까지 방어해주는 구조입니다. 협회는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설정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사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 산업은행 등 은행 7곳과 IBK 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8개 증권사입니다. 비대면 가입은 한국포스증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업종 전환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200명에게 사업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될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합니다.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에 맞춰 소상공인이 온라인 배달 판매 및 밀키트 제조 등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경영,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자문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 달 1에서 16일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2달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4개월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며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96% 상승해 전월 1.14%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작년 11월 1.66%로 지난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12월 1.24%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후 2월과 3월 각각 1.14%, 0.96%로 2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도봉, 노원, 성북 등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높았습니다. 전셋값도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0.68% 올라 지난달 0.93%보다 상승폭이 완화됐습니다. KB 리브 부동산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부터 2달 연속 0%대로 상승률이 완화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